WWDC 24 행사를 통해서 애플의 첫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용 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는 iOS 18, iPadOS 18, macOS 세쿼이아에서 구동되며 M1 칩 이상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그리고 A17 프로를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에서 구동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에 녹여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텍스트에 관한 기능으로 메일 앱, 메모 앱, 페이지 앱, 사파리, 그리고 서드파티 앱에서 사용자가 쓴 글을 교정하고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블로그에 게시하던 글이 쉽게 읽히는지 교정하고 자기소개서나 업무용 메일을 보낼 때 내용이 확실하고 간결하게 하는 등 완벽한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애플 인텔리전스는 적합한 어조로 작성을 도와주거나 상황에 알맞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재작성하고 또 유머나 창의력을 더하는 문장도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이해는 중요도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모임에 초대를 받거나 회사의 미팅 일정이 잡히거나 약속 시간이나 장소, 비행기 출발 시간, 혹은 숙소 예약 일정, 딸이 어린이집을 마쳐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 등 놓치면 안 되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선별해 알림센터 가장 상단에 노출하여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를 드디어 비서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시리는 이제 제한 없이 앱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 언제 누구를 찍은 사진을 보여줘 라고 하면 알아서 사진 앱을 켜고 그 사진을 찾아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이 사진을 보정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정도 해주고, 이 사진을 메모 앱에 넣어달라고 하면 메모 앱으로 넘어가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을 넘나들며 활용하는 것은 애플의 기본 앱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앱에서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DC에서 나온 예시로는 서드파티 앱에 남긴 회의록을 요약해서 이메일에 첨부해달라는 사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친구와 메시지를 통해 잡았던 약속 같은 것도 굳이 과거 메시지를 뒤질 필요 없이 시리에게 찾아달라 하면 찾아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AI에서 볼 수 있었던 이미지 생성 기능도 지원합니다. 애플은 이를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네이밍을 붙였고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또 간단하게 스케치를 내놓은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케치를 내놓은 그림을 사실적인 그림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미지 완드라는 도구를 통해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를 실행하여 스케치한 그림을 바탕으로 기입한 키워드에 알맞게 더 사실적이고 선명한 그림을 생성합니다. 이런 이미지 생성은 이모지에도 확장됩니다. 애플은 잼모지라는 이름으로 키워드를 통해 이모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애플이 예시로 보여준 잼모지는 오이를 눈에 쓴 웃는 이모지와 디제잉을 하고 있는 다람쥐 등을 보여줬고, 친구나 가족 사진을 이용해 그 사람을 닮은 이모지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잼모지는 타인과 공유도 가능합니다. 갤럭시 AI에 있던 기능도 추가됩니다. 사진 앱에서 특정 피사체를 지우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인상착의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WWDC에서 나온 예시로 마리아가 풀밭에서 덤블링하고 있는 걸 찾아달라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을 찾아주거나 촬영한 동영상에서 해당하는 장면을 바로 찾아주는 등 자연어를 사용해 이미지 및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통화 녹음을 드디어 지원합니다. 통화 녹음을 지원하면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주고 또 그 텍스트를 요약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만 녹음을 하는 사실을 양측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통화 녹음을 실행하면 상대방에게 이 통화는 녹음 중입니다 같은 안내 음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 허용되는 국가에 따라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데 미국에서 고지를 하지 않으면 녹음이 불가능한 주가 많기 때문에 아마 녹음 고지는 통일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기기는 더 이상 별도의 챗GPT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챗GPT를 통한 답변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경우 시리는 챗GPT를 통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GPT-4 모델을 통해 제공되며 유료 사용자의 경우 계정과 연동하여 유료 기능을 아이폰의 기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T는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이 이 정도인 것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LLM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기존 AI 기능들과 전혀 색다른 기능들이 있지는 않았지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고, 이런 AI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드파티 앱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 기능들이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번갈아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 없이 한 디바이스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고평가를 하고 또 앱을 넘나들면서 사용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영어만 가을부터 지원을 하고 다른 언어들은 내년부터 확장을 한다는 것 같은데 애플 비전 프로가 예상과 다르게 2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에 연장선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지원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밖에도 이번 WWDC에서 소개된 인상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iOS 18은 이제 앱 아이콘이나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고, iPadOS 18에선 아이패드 최초로 계산기 앱이 탑재되었는데 소식을 쓰면 알아서 답을 구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macOS에는 아이폰 화면 미러링이 가능해져서 이제 맥북으로 배달의 민족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직 iOS 18을 안 올려서 확인은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 불만을 가지던 것 중 하나가 통화 기록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통화로 넘어가 버려서 잘못 전화를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탭 전체가 통화를 거는 게 아니라 통화를 거는 아이콘이 생겼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